야, 너 70년대 인천 창영동이라고 들어봤냐?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곳이지.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어. 70년대 창영동 말이야. 지금은 금창동이라고 불리는데 원래는 인천부 분해면의 우각동 지역이었어. 해방 후에 우각리 지역이 창영동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지. 그러다 198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금곡동과 창영동을 통합하면서 지금의 금창동이 된 거야. 이름도 참 여러 번 바뀌었어. 그치?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그 이름들 속에는 이 지역의 역사와 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셈이야. 그 시절 인천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 온통 잿빛 공장 굴뚝에서 매연 뿜어내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는 활기가 느껴지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팍팍한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그런 동네였지. 특히 창영동 근처에는 그 유명한 수도국산 달동네가 있었잖아. 수도국산은 창영동과 인접한 송현동에 위치해 있었는데 과거에는 인천의 달동네로 불리며 많은 이들의 애완을 간직한 곳이었어. 일제강점기의 수탈과 한국전쟁의 비극을 피해 고향을 등지고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이 고단한 삶을 이어갔던 곳이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율목동, 신흥동, 내동, 그리고 창영동 주민들이 물 한 번 기르려면 멀리 떨어진 큰 우물까지 가야 했어. 상상만 해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야. 물동이를 이고 지고 오르막길을 오르내리던 어머니들의 뒷모습은 그 시절 인천 사람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상징하는 모습이었을 거야. 단순히 물을 깃는 행위를 넘어 온 가족의 생존이 달린 중차대한 일이었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삶의 터전을 일궈나갔어. 당시의 수도국산 달동네는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던 우리네 민초들의 삶의 현장이었던 셈이지. 근데 그 와중에도 문화생활은 이어졌더라. 73년에는 인천문화원에서 국화전시회도 열리고 전국국민학교 축구대회 결승전이 창영에서 열리기도 했대. 그 시절 신문 기사들을 찾아보면 1970년대 인천의 문화, 행사,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기록들이 많아. 예를 들어 1973년 10월에는 인천의 내외양 선원 교육을 위한 해원양 성소가 처음으로 인가되어 해양 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했지. 이런 소식들은 당시 인천이 단순한 공업 도시를 넘어 교육과 문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역동적인 도시였다는 것을 보여줘. 우리 아버지도 그때 창영초등학교 나오셨는데 그 시절에는 축구 시합이 동네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큰 행사였을 거라고 하시더라. 학교 운동장에서 열리는 축구 경기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축제의 장이었어. 아이들의 함성과 어른들의 응원 소리가 뒤섞여 골목 전체가 떠들썩했지. 지금처럼 TV나 인터넷으로 스포츠 경기를 쉽게 접할 수 없던 시절이라 현장에서 직접 경기를 관람하며 열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즐거움이었을 거야. 아, 그리고 창영동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창영초등학교 아니겠냐? 우리 아버지도 거기 나오셨다고 했잖아. 1907년에 인천국립보통학교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인천 최초의 학교래. 무려 조선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세워진 학교지.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기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교육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어. 게다가 1919년 3월 6일 인천 3.1운동의 불씨가 바로 그 창영초등학교 교정에서 시작됐대. 당시 창영보통학교 학생들이 만세 시위에 참여하고 학교 주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펼쳐지면서 인천 지역 3.1운동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어. 진짜 역사적인 장소지. 우리 아버지는 그 학교가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함께 숨쉬는 곳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어. 당시에는 학생 수도 어마어마해서 전교생이 6천 명이 넘었다고 하니 그 넓은 교정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상상이 가냐? 한 학년에 수백 명씩 있었고 한 반에 60명도 넘는 학생들이 푹 적였을 거야. 아버지는 그때 교실이 모자라서 운동장 한쪽에 가건물을 지어서 수업을 하기도 했다고 회상하시곤 했어. 오전 반, 오후 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하던 때도 있었대.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먹으려고 줄을 서서 우르르 몰려 나오던 친구들, 복도에서 장난치다가 선생님한테 혼나던 추억들을 이야기하실 때마다 눈빛이 반짝이셨지. 그 시절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의 중심이자 아이들의 성장과 놀이가 어우러진 복합적인 공간이었어. 학교 운동장은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였고, 학교는 주민들이 함께 모여 행사를 치르는 장소이기도 했지. 지금의 학교들은 시설도 좋고 다 좋지만, 그때의 창영초등학교는 낡은 교실, 삐걱거리는 마루, 그리고 운동장의 흙먼지까지도 다 추억으로 남아있대. 당시에는 교실에 난로를 놔두고 그 위에 양은 도시락을 올려놓고 데워 먹었거든.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이랑 도시락 반찬 가지고 실랑이 하다가 선생님한테 들켜서 혼나기도 하고, 도시락에 김치랑 콩자반밖에 없어서 속상했던 날도 많았다고 하시더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친구들과 함께라서 즐거웠던 시간이었고, 그때 먹었던 도시락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다고 하시는 걸 보면 단순한 점심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나누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 친구들과 옹기종기 모여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던 그 순간들은 잊을 수 없는 유년 시절의 한 페이지로 남아있겠지. 간혹 특별한 날에는 어머니가 넣어주신 달걀 프라이나 분홍 소시지가 도시락 반찬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는데, 그런 날은 하루 종일 어깨가 으쓱했었다고 아버지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 그 시절 도시락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과 친구들과의 우정이 담긴 따뜻한 추억의 보물 상자였던 거야. 73년에는 동구청에서 열린 구민 새마을체전에서 창영동이 1등을 했다지 뭐야. 그만큼 동네 사람들이 단합도 잘 되고 활기 넘쳤다는 뜻 아니겠어? 우리 아버지도 그때 씨름 대회에 나가서 동네 대표로 뛰었다고 자랑하셨어. 그 시절에는 동네 잔치가 곧 축제였으니까 다 같이 모여서 응원하고 즐거워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새마을 운동은 농촌과 도시를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이런 체육대회는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행사였어. 창영동 주민들은 이런 행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더욱 공고히 하고 어려운 시절을 함께 헤쳐나가는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겠지. 굴뚝에서 매연을 뿜어내던 만석동 일대의 공장지대와는 대조적으로 창영동은 주민들의 활기 넘치는 삶의 에너지가 가득한 곳이었어. 그때 창영초등학교가 보이는 골목길에서는 하수도 공사도 한창이었대. 도로 여기저기 파헤쳐지고 공사인부들이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을 거야. 지금처럼 아스팔트 깔린 깨끗한 도로가 아니라 흙길에 비만 오면 질척거리는 골목이 대부분이었을 테니까. 비가 오는 날이면 아이들은 장화를 신고 물웅덩이에서 첨벙거리며 놀았고, 햇살 좋은 날에는 골목 어귀에서 고무줄놀이나 구슬치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 그런 곳에서 아이들은 흙장난하고 골목길을 뛰어다니면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었겠지. 어쩌면 지금의 아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자랐을지도 몰라. 비록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았지만 그 시절의 아이들은 골목길에서 세상을 배우고 친구들과의 우정을 쌓아가면서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만들어갔을 거야. 골목길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상상력이 자라나고 공동체 정신이 싹트는 살아있는 학습장이었던 셈이지. 숨바꼭질, 말뚝박기, 땅 따먹기 등 셀 수 없이 많은 놀이들이 골목길에서 펼쳐졌고, 아이들은 그 속에서 사회성을 배우고 성장했어. 지금처럼 놀거리가 많지 않던 시절이라 아이들은 스스로 놀이를 만들고 규칙을 정하며 창의력을 키워나갔어. 골목길에서 울고 웃으며 자란 그 아이들이 바로 지금의 우리 부모님 세대이자 70년대 창영동의 생생한 증인이기도 해. 아버지는 가끔 창영동에 가셔서 옛날 살던 집터나 학교 주변을 둘러보시곤 해. 지금은 예전 모습이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그래도 그 길을 걸으시면서 옛 추억을 떠올리시는 것 같더라고. 그때는 어땠고, 저 골목에서는 누가 살았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용히 혼잣말처럼 이야기하시는데 그 모습이 참 짠하면서도 정겹더라.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낡은 담벼락이나 삐걱거리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계시기도 하고, 사라진 전방구멍 가게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시기도 해. 아버지의 눈빛 속에서는 흑백 사진처럼 아련한 옛 시절의 풍경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어.
그 시절의 향기, 그 시절의 소리, 그 시절의 웃음소리가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다시금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지. 창영동은 아버지에게 단순한 동네가 아니라 당신의 젊음과 추억, 그리고 삶의 뿌리가 담겨 있는 소중한 공간이야. 나도 아버지를 따라 그 길을 걸으며 아버지가 들려주는 옛 이야기들을 듣곤 해. 비록 내가 직접 경험한 시간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70년대 창영동의 모습을 어렴풋이나마 그려볼 수 있었어. 그것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여행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경험이었지. 70년대 창영동,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곳이야. 옛 건물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섰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삶과 애환, 그리고 소중한 추억들이 깃들어 있는 거지. 마치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는 것처럼 창영동은 우리에게 과거를 이야기해주고 현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어. 단순히 인천의 한 동네를 넘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역사의 보고이자 우리 모두의 공통된 기억을 일깨우는 소중한 공간인 거야. 그 시절의 풍경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현재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미래를 향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야. 70년대 창영동은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될 거야.